안녕하십니까, 한봉상 교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학습할 과목은 공탁 실무입니다. 이 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탁 원인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변제공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공탁이 있고요. 담보공탁, 혼합공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실무상으로는 집행공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큰 또 변제공탁도 있고요. 담보공탁도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변제공탁이라든가 집행공탁, 담보공탁,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우선 공탁이 무엇이냐, 공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공탁소는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공탁 원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공탁이 나오는데 이 변제 공탁은요,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게 변제 공탁이죠. 자, 공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변제 공탁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제 공탁은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집행 공탁은 뭐 공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변제 공탁하고 더불어 가지고 집행 공탁, 이 두 가지 공탁이 가장 범위도 넓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 공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설명합니다.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공탁, 즉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해방공탁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집행공탁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데 여러 가지 사례,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공탁 선례, 그 다음에 행정예규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전부 다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공탁 실무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공탁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공탁소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우선 공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공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번 시간에는 공탁에는 이런 공탁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강의를 할 거고요. 자세한 절차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공탁의 종류는요, 실무상으로는 공탁 원인에 따른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탁 원인에 따라서 변제공탁, 그 다음에 담보공탁, 그 다음에 집행공탁, 혼합공탁, 몰치공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무상으로 워낙 중요하고 워낙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공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소란 무엇이냐. 공탁소에는 공탁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사무를 공탁관이 처리하게 되는데 공탁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공탁관은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 신청이 들어오면 이 판례는 지금 설명드린 것을 여기다 이제 요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된다. 임의로 공탁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실무와 관련해 가지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집행공탁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공탁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공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판례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자, 우리 판례의 취지가 확고하구나. 그래서 공탁소에 공탁 근거 법령을 기재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탁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공탁의 구조를 보면요. 자, 여기 이제 공탁자가 여기 공탁소에다가 공탁을 하겠죠.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요. 유가증권이라든가 물품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무는 이제 금전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 자, 그다음에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이 담보공탁은 보증공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 그래서 담보공탁 또는 보증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공탁은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는 거죠. 손해를 담보하는 게
담보공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은 가압류 채권자라든가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는 거죠. 담보 제공해야 되죠. 자, 담보를 왜 제공하느냐?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담보공탁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보증공탁은 실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공탁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 담보공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는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95% 이상이 재판상 담보공탁이고요. 영업보증공탁하고 납세담보공탁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공탁은 뭐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 이 담보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공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피공탁자, 상대방이죠.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그런 공탁이다. 그 다음에 집행공탁이 있습니다. 최초라는 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탁하면 기본공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대공탁이라는 게 있고요. 곧 이어서 나오는 부속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공탁이 뭐냐? 대공탁은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자,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했는데 이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상환기가 이미 도래했어요. 자, 이때 공탁자든 피공탁자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하면 공탁소에서 이 상환금을 찾아요. 수령을 해가지고 유가증권 대신 보관한다는, 그래서 책임도 스스로 진다. 자, 그 다음에 공탁관은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공탁관은 공탁서하고 제출된 공탁서하고 아니면 이 공탁서는 공탁할 때 들어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지급청구서라는 것은 출급청구, 회수청구할 때 들어오는 양식이 지급청구서죠. 그래서 이 공탁서하고 지급청구서, 그 다음에 공탁서라든가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들이 있겠죠. 요 첨부 서류, 이것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심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결론은 공탁관이 심사할 때는 공탁서, 그 다음에 지급청구서, 공탁서라든가 지급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서면 이것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그런 얘기고요.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집행법원에서 배당 절차가 개시되거든요. 그럼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탁관이 만약에 어느 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이거는 공탁관의 과실이에요.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탁관의 심사까지 다 봤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공탁의 의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의 종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공탁이 있다 개괄적으로만 본 거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탁서 관련해 가지고 공탁관의 심사권, 심사 방법하고 심사 범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지금까지 한봉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